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TK를 찾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경북대 특강, 이제 주제는 개헌이었는데 비상겸 당시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12월 3일 당시로 돌아가도 개헌 막았을 거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아픈 감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특강장 그 앞에 또 양측 지지자들이 몰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가 TK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오해를 좀 풀고 싶다는 게 아주 오래된 생각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이른바 그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또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단독 입후보 7만 명의 당원 투표에서 투표율은 51% 했는데 찬성률 92%. 엄청나게 놀라운 투표율입니다. 자,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명실상부 이준석 의원의 당이 돼버린 거고. 근데 그래서 선출을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직 탄핵 결정이 안 났는데 스텝을 굉장히 젊은 정치인답게 빠르고 격하게 밟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찬성률은 박지원을 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소위 이제 극우들의 발언을 듣다가 정말 섬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구에 가서 새로운 보수를 좀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대학에서부터 길이 막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북대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반한 집회를 주도한 것이고 그 내용에 보면 뭐 이거 있잖아요. 한동훈 밟아 막 이런 이게 저는 이제 밟아라는 표현도 있어요? 예. 그거 유행어잖아요. 그 극우 집회에서 뭐 아무개 뭐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밟아. 근데 어제는 한동훈 밟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들으면 이게 보수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극우와 좀 구분되는 형태로의 이제 새로운 정계 개편 가능성이 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그 어필은 못하지만 이제 극우와 결별해서 새로운 보수로 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요. 관련해서 저는 어제 그 대구 특히 경북대 학생들이 집회하는 내용을 보면서 극우가 진화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극우가 사실은 정말 한 점밖에 안 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를 지나면서 윤석열 시대에는 극우가 정말 창궐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빠르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끔찍한 유럽과 같은 폭력이 난무하는 폭동이 아무 데서나 벌어지는 매우 끔찍한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극우의 제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 네. 한동훈 대표는 대학에 가서 이렇게 헌법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전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 뭐 북콘서트나 이러한 그 외부 일정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그 팬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같이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종의 소위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특히 유력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소신과 원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을 억누르지 않고 그러한 반대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고 하시는 모습은 저는 충분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끝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럴 거였으면 사실
이러한 외부 행사에 있어서 아무도 안 오셔야 돼요. 관심조차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들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아주 완강한 비토층이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한동훈 신드롬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토층 네. 한동훈 발발하고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당내 어떤 특정 세력과 어떤 연계가 돼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그럴 개연성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민전 의원과 그 극우 유튜버 간에 개인적으로 나누었던 메시지가 한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극우 유튜버가 본인이 김민전 의원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 그렇게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극우 유튜버가요. 항상 한동훈 전 대표의 강연장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당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도 당사 앞에 맨날 와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하시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 세력과는 연계되지 않았겠지만 특정 인물들과는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얘기는 이어서 이준우 대변인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신드롬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게 설명드리면 신드롬의 사전적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대표 좀 뜨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드롬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과 같이 전체를 휩쓰게 되는 현상, 이게 국어 서재에 나와 있는 신드롬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좋아하는 현상이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집회에 가면요,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 있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훨씬 크죠. 이거는 뭐 사진이라든가 보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서는 정치인의 숙명으로서 그걸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다만 본인이 지금 책을 내면서 하는 행보가 헌재에서 나온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파 입장에서는요,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탄핵 심판 나오기 전에 예측 출발하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예측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교통사고 납니다. 충돌사고 나듯이 지금 이런 예측 출발은 굉장히 우파들 진영에서 보기에는 지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죠, 우리 신조부 대변인이 좀 한번 하세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정치행보하는 것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잣대가 동일해야 돼요. 김문수 전 장관이 국회 와서 토론회 하면서 각종 입장 내는 것,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토론회 하면서 개헌에 대한 입장이든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든 내는 것,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대놓고 사실상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의 욕심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것, 다 같은 잣대로 비판하셔야 됩니다. 왜 한동훈 전 대표만 비판하십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당 차원에서 한동훈을 내려앉히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밖에 국민들은 생각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김진욱 대변인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 다들 김치국 먼저 마시고 있네. 지금 좀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요. 정신 차릴 자들 많다. 이준석 뭐가 그리 급하나,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퍼스트 펭귄 답다. 난 이준석 응원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동훈 TK 가서 얼굴 내민다고 지지율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의문표. 그래도 한동훈 팬덤이 있는 건 확실한 거지. 비록 지지율은 한 자리밖에 안 되지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와 슬그머니 숟가락 올리는 사람들이 잠룡인가요? 잠룡인가요?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당은 파면으로 똘똘 뭉치며 윤석열을 공격하는데 여당은 찬탄, 반탄, 한지붕 두 가족 분열 중이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유승민 이제 전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는 좀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김진욱 대변인.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죠. 네. 오늘 뭐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한지붕 두 가족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찬탄파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따로 있고 반탄파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전체 의원 108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에 올라오는 글보다 양쪽 찬탄, 반탄 쪽에 올라오는 글들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한지붕 두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의 강연장 이런 거 모습을 보면서 조기 대선이 오게 되면
이 국민의힘의 경선이 아주 역동적일 것 같다라는 예고편은 어저께 확실히 봤습니다. 예. 확실히 이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 대표나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쉽지 않은 과정들을 뚫고 갔을 때 뭐 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준석 대표 평가를 안 하면 또 섭섭해 하실 테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정말 댓글이 촌철살인입니다. 네. 김치국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김치국 마실 때가 아니다라고 써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이제 됐다고 하니까 당내 후보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후보가 정말 되고 싶으면 지금 당내에서 이 후보 선출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탄핵, 이렇게 후보가 된다,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가하게 안에서 당내 경선을 무투표로 할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같이 힘을 모았어야죠. 뭐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것도 과히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뭐 한동훈 대표냐 김문수 장관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좀 입장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도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 관리한다고 지금 바깥에 안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반탄에 국민의힘 전체가 명운을 함께 걸고 있는 형국이라면 지도부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촌철살인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한동훈 덕분에 유승민 외롭지 않겠네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대구 시민들은 대다수가 계엄은 반대한다. 그렇지만 한동훈 용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묘한 그 감정선 부분을 좀 건드려 주신 의견도 있습니다. 오세훈은 탄핵 찬성했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발 뺐잖아요. 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지일관한 한동훈이 차라리 낫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건 민주당에게 주는 댓글입니다. 지금이야 민주당이 한 가족이지만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 비명당, 친명당, 한지붕 두 가족 될 건데 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봐요? 근데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퍼스트 펭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후보로 뽑혀갖고 이제 출전을 했잖아요. 먼저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과의 어떤 후보 연대 단일화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넣고 있다고 봐야죠. 넣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핵심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가정한다면 개혁신당 우리가 같이 가야죠. 연대가 아마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후보가 하나로 모든 진영이 하나로 뭉쳐서 야당과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키워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국정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이거에 대한 키워드가 있겠죠. 화합이라든가 개헌으로 문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유준석 의원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출된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토론이 없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선도 없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뽑을 때 찬반으로만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식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라운드에 오르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열어둬야 되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한 명으로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 일극 체제처럼 보이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체 당원인 7만 명인데요. 투표에서 이준석 대표를 찬성한다고 한 사람이 3만 5천 명이 안 됩니다. 즉 반 이상이 전체 당원의 반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반대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상 7만 명이라는 이 인원은 이준석 개인의 어떤 개인을 보고 개인의 팬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원인데 이 당원들 전체조차 과반수 이상을 지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떨어진 게 아니냐.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과연 이렇게 일찍 대선 후보자가 됐느냐. 이 말은 지금 허은하 의원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목받고 있는 어떤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혹시 정치적 도구로 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